자, 이제 요이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김윤영 원맨쇼. 지금 이건 맞을 때도 기분 좋게 아까 맞잖아. 저희 스튜디오 밖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김윤영 대변인님이 이러셨어요. 요새 이동학 그 최고가 한동훈 그 단톡방에서 아주 이제 핫해. 뭐 어떤 식으로 핫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아,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동학 최고께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합리성. 그 합리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그 점 왜 말씀. 뭐라고 했길래? 나는 한 자리에 어떻게 있는데 어느 때는 장동혁 쪽에서 날 합리적이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한동훈 쪽에서 날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해. 아니 지금 최근에 일련의 이제 징계 이 당원 게시판 관련된 징계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상대편이지만 들을 만한 얘기, 더 나아가서 합리적인 얘기를 한다. 뭐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들을만하다. 아 들을 만한 소리 한다. 제가 뭔 얘기냐면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절대자 윤석열에게 가족을 동원해가지고 댓글을 달았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비판하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징계 사유가 된 것이고 어제 장동혁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예. 장동혁에게 이 살을 날렸다가 네. 장동혁의 이 절대자인데 지금 장동혁의 살을 날렸다가 당 대표한테 감히 그러냐라고 해가지고 지금 또 이 억압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수 세력이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에 네. 본인들 스스로가 엄청난 방어를 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없는 곳엔 살 수 없다. 우리는 오로지 자유다라고 얘기를 외치면서도 자신들의 가치를 깡그리 그냥 뭐 이렇게 잡아뜨리고 있는 그런 장동혁 지도 체제에 대해서 네. 제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그래요. 비판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의 징계를 의결했어요.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이제 징계 제명 수순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게 당 윤리위가 앞서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에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높은 수준의 결정을 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윤리위나 당무감사위원은 예측하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할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트럼프 같은 거죠. 네. 저러니까 옹호하더니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네. 여튼 그러니까 이런 평가도 있죠. 예. 김종혁 최고가 오히려 윤리위에 대해서 더 강성한 메시지를 내고 윤리의 행동에 대해서 더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니까 네. 뭐 괘씸죄라는 평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많은데 글쎄요. 그 결정문을 읽어 보셨다라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결정문이라고 하면 쉽게 쓰여져야 되고 직관적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본인의 논문에서 나온 내용인지 아니면 뭐 본인의 이론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현학적인 표현도 많고요. 네. 어려운 말이 되게 많아요. 예. 뭐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봤을 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건 좋은 결정문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확실합니다. 그거는. 네. 그런 상황으로 글을 썼다는 건 그만큼 본인들의 논리가 맞추기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쉬운 결정문을 쓴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결정함에 있어서 명확하기 때문에 쉬운 결정문을 쓸 수 있는데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다. 어려운 표현을 갖다 써야 되고 어려운 표현을 넣는다는 거는 자신들의 논리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썼다고 합니다. 생각하고 김종혁 최고가 지금 징계받았던 사유가 하나가 보면 부정선거는 없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네. 비상계엄이 계몽령은 망상이다라는 얘기 네. 그리고 신천지가 사이비다라는 얘기를 한 것과 여론조사를 특정 여론조사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징계받은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네. 글쎄요. 제가 방금 김종혁 최고가 얘기했는 부분 중에서 표현이 가해가지고 경고 조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 표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탈당 권유라는 징계를 하는 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지는 저는 충분히 다른 많은 국민들이 김종혁 최고의 말이 맞다고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종혁 전 최고가 가처분 신청을 할 거라고 하던데 법원은 어떻게 볼까요, 이기인 총장님? 오히려 김종혁 최고의 가처분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무리한 징계인 것은 확실해 보이니까.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의 가처분에 있어서는 뭐 가족 명의의 도용한 글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히려 김종혁 최고와는 달리 한동훈 대표는 가처분을 안 걸겠죠. 왜냐하면 가처분을 걸게 되면 그 진실 여부를 다투기 때문에 자신의 그 IP가 정말 또 누구로 드러나지. 쓰여졌는지를 뭔가 더 깊게 수사가 되거나 법원에서 알아보려고 할 겁니다. 네. 본질이 좀 달라서
한동훈 대표는 가처분을 안 걸 것 같지만 김종혁 최고는 뭔가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징계는 과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업보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당할 때 그렇게 앞장서가지고 무슨 뭐 당대표는 정무직이고 가처분 걷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뭔가 본인들이 던지는 돌을 정당하게 섰던 분들이 지금 친한 게 일부였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본인들을 향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주장을 할 거면 과거에 본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뭐 반성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좀 선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잘못됐다. 100%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보장받아야 되는 거고 정당이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전체주의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구성원들의 어떤 의견과 어떤 주장들은 존중해야 되는 게 맞다고 좀 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징계는 확실히 이상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의사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요일에 최고위원회를 주재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징계 소위 징계 때리려고 이제 네. 징계퇴원. 제명은 못할 것 징계퇴원. 같고 징계 퇴원을 네. 하겠다는 건데. 당원권 정지로 낮추지 않을까? 그러면은 제가 볼 진짜? 때는 장동혁이 물러나야 될 사안일 겁니다. 아마 윤호개인 세력들이 예. 그거를 장동혁을 가만두겠습니까? 본인이 약속했잖아요. 본인이 독약을 삼킬 때는 찍어주면 내가 제명하겠다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지금 윤호개인과 손을 잡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걸 이행하지 않아, 어. 그럼 뭔가 깎아줘. 10대 때린다고 해놓고서는 막 5대만 때려. 그러면은 그 나머지 5대 본인이 맞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 맞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이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인정해요. 다 인정. 만약에 제가 한다 칠게요. 네. 망상, 파시스트, 바이러스, 한줌 이런 혐오 자극 표현으로 당원이나 당 리더십을 공격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다라고 이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보 심리전에 해당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라는 취지로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을 징계한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신지호 전 의원이 폭탄 테러를 자행한 마피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인들이 결정을 했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게 문제면 그러니까 다 오케이 폭탄 뭐 이게 정보 심리전에 해당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라는 거를 다 인정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처벌받으면 안 되죠? 예, 그런 게 잣대가 자기네들이 사감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당무감사위도 지난번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뭐 몇백 건을 걸어가지고 그게 마치 한동훈이 한 것처럼 했잖아요. 전 그런 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윤리위원회에서도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왜 징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발표문을 하는데 네. 그 발표문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2번이나 수정을 해서 발표하고 수정한 경우는 전 처음 봤습니다. 네. 이 건으로 저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났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장동혁 대표가 빌미를 줬었기 때문에 그걸 물타기하기 위해서 단식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이 징계하는 것 자체가 일단 보수의 뭐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잣대가 자기네들한테 사감적으로 미운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막 트럼프 같은 짓이지 완전히. 예. 제가 조금 뭐 덧붙여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 우선 이제 증거 조작했는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 가지고는 증거 조작을 했기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인 총장님께서는 뭐 가처분을 넣게 되면 법적에서 조사를 들어가서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고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소를 통해서 어차피 조사가 다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고 이준석 대표 징계 관련돼서 지금 김종혁 최고의 징계 비교를 하시는데 저는 개혁신당 분들이 그런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서운한 감정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사안을 달리 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의 기책사유에서 발생한 부분이 있는 거고 김종혁 최고 같은 경우는 당내 민주화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겁니다. 물론 비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 시점에서 김종혁 최고의 발언 자체가 과연 100%다 합리적인 얘기였냐.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시점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은 표현의 자유, 더 나아가서는 당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서 당내 민주화 과정에서 싸우고 있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이동학 최고위원님은 네 감사합니다. 잘해라. 네. 그러니까 이준석의 귀책 사유가 다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성상납 의혹을 좀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그거 말고 양두구육이라든지 그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그럼 양두구육도 네. 그리고 휴전선 위의 악당들이라는 표현도 김종혁 최고의 발언과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김종 사입이 그리고 김정혁 최고가 오히려 좀 발언의 경중과 깊이 수위를 보면 김정혁 최고가 더 센 부분들이 훨씬 많은데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어차피 기준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게 이준석 대표를 쫓아냈던 건 되게 부당한 행위라고 봤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시에 당할 때 저는 당연히 당권을 윤석열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은 되게 부당하게 쫓아내려고 하는 게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눈에 안 보이게 뒤에서 싹 해가지고 앞에서는 정말 문제가 많은 것처럼 묘사를 해서 당권파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처리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가. 근데 너무 투명하게 윤석열. 근데 지금 장동혁도 윤석열이랑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비판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1차 징계가 있었고 2차 징계가 있었는데 네. 1차 징계가 선거 관련된 거였고 2차 징계가 이제 그 비판이었어요. 그렇죠. 선거 관련된 의혹에서는 경찰에서도 수사해 보니까 CCTV 자체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가세연의 격리 직원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사실 대표적인 조작 사건이 이준석 대표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서 깔끔하게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건 끝났어요. 그럼 2차에서 양두구육 내지는 휴전선 위의 악당들 내지는 그 표현의 자유를 빌어가지고 비판한 걸 가지고 징계한 걸 가지고 당시에 친한계 윤희석 의원이나 윤희석 대변인이나 김정혁 최고는 가처분 걸지 말아라. 당대표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맞냐라는 거야. 어차피 국민의힘의 윤리에는 이상한 집단이라는 건 상수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윤리의 이상한 집단의 논리를 앞장서서 옹호하고 대변하고 이준석한테 짱돌을 던진 게 지금의 친한계였어요. 근데 지금 그냥 지기 싫어서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반성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준석의 징계는 경우가 달랐으니까 그건 아직도 맞는 거고 자신들의 김정은에 대한 징계 혹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는 다르다라는 경우로 얘기를 하면 그거 어떻게 소구할 수 있겠냐고. 깔끔하게 그냥 맞아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도 틀렸죠.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잘못됐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라고 한다면 네. 좀 더 소구할 수 있는 거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요한 혁신위부터 김용태 비대위까지 그 징계가 완전히 잘못됐고 철회한다고 결정을 당청에서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걸 인정을 해야지. 근데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반성하기 싫은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인정 안 하고 뭐 아주 계속 본인들의 주장만 계속하면 어떻게 소구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는 그때 뭐 양두구역 이런 발언 이 김종혁 솔직히 그게 김종혁 뭐가 최고는 잘못이야. 어떤 말이 가장 아킬레스건이 된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 좀 지금 김종혁 최고에서 윤리 징계하는 내용은 보면 일단은 여론조사 문제도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장동혁 당대표에 대한 비판이 수위가 좀 가했다라는 게 제일 많은 것 수위가 같아요. 비판 수위가 가했다. 그 비판 수위를 통해서 이제 그 비판 수위를 김종혁 최고를 징계함으로써 개별 억제를 통해서 일반 억제를 하겠다는 논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에 대해서 앞으로 징계를 세게 하면 나머지 당원 구성원들도 당 대표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못하지 않겠느냐. 당 대표는 단순하게 당 대표가 아니다. 당원의 총의를 모은 사람이다라는 주장인 거잖아요. 그런 논리라서 좀 납득하기 좀 힘든 상황이죠. 근데 네. 이거 당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없다면 그게 뭐 민주 뭐 이거 망상 정당인가요? 바이러스, 황당하고 망상, 그런 표현을 한줌도 안 썼습니까? 된다고 이게 지금 문제시 삼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걸 문제 삼을 수 없지 사실은.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한동훈계가 결심을 해갖고 엊그저께 뭐 10만 명 모였다고 하는데 네. 차라리 이렇게 된 마당에 창당을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근데 10만 명 전부터 모인 게 얘기했어요. 맞나요? 예. 지금 아니 자체 10만 추산 명 아닙니까? 본인들이 얘기했으니까 10만 명 뭐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당원은 가입할 거예요. 네. 예. 저희도 그 당에 애정이 없어서 탈당하고 창당한 게 아닙니다. 해도 안 되고 바로 잡고 싶어 했지. 개전 애정이 없으니까 맞아.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나와서 그 내재적 한계를 극복해 보자고 이제 개혁신당을 만든 건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팬덤이 확실한 건 확실한 것 같고 네. 네, 세력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별도로 어떤 식으로의 어떤 정치를 할지를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개혁신당도 살짝 삐끗한 건 맞잖아 이번에 뭐. 장동혁과 공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박근혜 등장하고 막 당신들 특검연대 한 거야. 당신들 특검연대. 박근혜 갑자기 그건 한동훈 결정해가지고. 대표도 페이스북에다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개혁신당 한동훈과의 입장에서는 연대도 또 염두를 해두고 있는 네, 건가? 이게 누구든. 총장님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 나타났을 때 좀 당황스러웠나? 당황스럽죠. 아니, 좀 삐끗했지. 그러니까 저게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출구 전략이. 뭔가 좀 이렇게 뭐 초식이 새롭다 보니까 뭐 그거는 그럼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이제 방문한 상태였으면 이준석 대표가 뒤늦게 혹시 일정이 좀 안 맞아가지고 뒤에 오더라도 굳이 거기 안 가. 그럼 단식 끝나버렸겠죠, 그건 사실. 아 그냥 끝내버리는. 네, 늦게 왔으면 단식 끝나버리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기 귀국할 필요가 없었지. 이게 좀 당황스러웠다. 네. 이게 누가 한동훈 전- 뗏목을 준 거야? 뭐 유영아 그러게요. 의원이겠죠. 야. 뭐 서로 아무도 안 했고 자발적으로 혼자 오셨다 그러는데 힘들게 그 아무도 다리를 믿기가 건너왔는데. 어렵죠. 그 예. 유영아 의원님 그 표현 쓰시면 되게 싫어하세요. 본인이 가교 역할 했다고? 아니 누군가가 했었을 텐데. 이래놓고 대구시장 나가면 뭐 볼일 다 보는 거지. 유영아 아예 의원님은 안, 그분 안 나가실 거예요. 저는 저 본인 박근혜 얘기했잖아. 대통령이 온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와서 거기에 만족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그 단식을 스스로 내부용 단식이었다라고 그냥 입증하는 꼴이거든요. 아니 그게 4분 좀 얘기하고 더 꼴랑 4분 맞아요. 얘기하고 그냥 가버렸다고. 근데 그거를 빌미로 단식을 그만둔다? 조롱 스탑. 아, 스타트 조롱. 근데 여기 너무 왜 이재명 전 당대표처럼 지팡이도 짚고 걸어다니고 휘청거리기도 하고 좀 이런 액션이 없이 그냥 너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건 좀 있잖아. 그렇지. 그게 좀 아쉽다.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대통령. 그 생각해보고 고뇌하고 이런 게 그렇지. 좀 뭐 몸이 물론 힘드셨겠지만 그런 게 조금 있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는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좀 아쉽죠. 예. 네,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봤었을 때는 마치 잘 짜여졌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시고 네. 끝나고 그 일련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게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 그렇죠. 매끄럽다는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착착착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너무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그렇게 아유, 돼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목소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아니 그리고 정무수석 안 왔다 이거 갖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네. 비판하는 건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미 이야기가 돼 있었고 정무수석이 원래 2시에 방문하기로 내가 비판할 건데? 내가 비판할 건데 이제? 국민의힘 안 할 건데 이제? 2시에 내가 할 건데.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온다고 해가지고 예. 4시 반으로 시간을 뒤로 미뤘다는 거야. 네. 그래놓고 박근혜 대통령 오고 난 다음에 4시 반에 이제 오려고 했는데 네. 자기네가 단식을 중단해 버렸어. 아, 가려고 했는데 어. 못 간 거다? 아, 아니 즉시 조율이 돼 중단. 있었다니까 정무수석하고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네. 먼저 가 있는 걸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온다고 해가지고 뭘 몰라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아이, 몰라. 그게 아니지. 그런데 4시 반으로 오라고 통보를 해준 거야. 예. 그래갖고 4시 반에 그럼 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돼 있었는데 이제 8일차 당일날이었던 그 사이에 거고. 그 사이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 그냥 중단해 버렸어. 그 전날 송원석 대표랑 그 여당 원내대표 만나면서 로텐데올 지나쳤잖아요. 그럼 들을 수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또 아니지, 시간을 그날은 8일날 여당을 잡는데 못 가려고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야당을 방문하고. 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조율 속에 있었던 거야. 이게 제가 국회 그 안에 내부 구조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로텐더홀을 그냥 지나쳐 가기에도 쪽문으로 가야 되고 이렇다면서요. 아, 연문이 있어. 연문이 아니 네. 쪽문이 쪽문은 아니에요. 쪽 대문이 한대로만- 대문이 4개가 있는 거야. 대문이 4개가 뭐 있어요. 대문이야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분 그 낄문이지. 로텐더홀을 그냥 통과해 가는데 거기를 통과 안 하기 위해서 되게 쪽문을 선택해야 됐다. 그러니까 이런 여기 앞에 지금 불평이더라고. 저기 장동 대표 단식하고 있잖아요. 내가 홍익표 수석이야.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간 거야. 아니지 그냥 연문으로 올라가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간 거야. 벽에 붙어가지고. 딱 저 표정. 이거 아니야. 조롱스타. 조롱스타.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대통령실이 잘못하다고 저도 봐요. 그냥 가셔서 뭐 별다른 메시지 없이 그냥 안부만 물어봤었어도 지금 저런 이인 총장이면 저런 걸 안 받으셔도 됐었는데 괜히 말 한마디 안 하고 저기 더 가서 나빠. 저기 더 나빠. 괜히 저런 걸 더 받게 됐다. 조율했다. 저간의 상황은. 조율한 것도 말씀드린 저는 함정에 거예요. 빠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냥 갔잖아요. 그래. 아니 거기서 오지 말라고 했거든. 아, 오지 말라고 한 장동혁 것도- 쪽에서. 아, 그래요? 시간에 그 시간에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허언증 존중하겠다. 같은데. 이렇게 허언증 했던 아니에요? 거예요. 근데 되게 지금 저게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에서 해명할 때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모양 빠진다니까요. 그래. 아니 이제 그 시간에 조율된 시간에 와달라 그 얘기지. 아 조율된 시간이 와달라. 아, 어쨌든 지금 배고파 공색하게 죽겠는데 변명. 지금 조율된 시간이 얼마나 1분 4시 반으로 해서 1분 본인들이 2초가. 늦췄어요 뒤로. 제가 아, 어떤 심정인지 알 것 그렇습니까? 같아.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제 황교안 전 대표 단식일이 8일이었잖아요. 일단 딱 8일 채웠고 진짜 황교안이야. 이제 황교안. 내가 황교안이다. 그네 누나 왔고 됐다. 한동훈 근데- 안 왔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 착각은 있잖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엄청난 승리한 것처럼 한동훈만 빼고 모두가 뭉쳤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까지 왔고 예. 모두가 다 뭉쳤다. 민주당 안 이거를 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어게인으로 우리가 통합됐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헐. 거기 가가지고 통합된 메시지를 다 보잖아요. 통합된 메시지는 밥 굽는 거 그만하고 밥 먹어. 요걸로 통합된 거예요. 밥 먹으란 얘기로 메시지가 동일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윤어게인 지지하겠지 저 사람들이?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본인들이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한동훈만 빼고 우린 보수는 다 통합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야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계인 총장 너무 난감한 거 아닙니까? 아니, 화가 뭐 나죠. 윤호개인은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본인들은 정신 승리를 그렇게 네. 하고 있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윤호개인이 그렇게 하고 망할 있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호개인은 망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특검이나 받아 빨리. 예. 강선우 김병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죠. 요 이슈를 그만 얘기할까? 요 마지막 질문 요 이슈 마지막 질문 그 제명 징계하고 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이 되겠죠. 아마도 그렇게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 하던데. 어때요 계획이? 토크 뭐 제명 콘서트? 당하면 뭐 일단 토크 콘서트 이미 이제 기사는 아직 났는지 2월 8일 날 출마 2월 8일 날. 계획. 이야 잠실 네. 실내체육관에서 네. 2월 8일 오후 5시에 와, 토크 그거 몇 콘서트를 명 하는데 모이는 티켓 링크가 그렇죠. 있어요. 잠실 이거 실내체육관이니까 규모가 한 3,000명 들어가나? 아니요 그보다 훨씬 많죠. 오, 잠실 들어가나? 이거 실내체육관이니까요. 아이유가 콘서트 하는데 아, 아닙니까? 만 명 들어가, 만명 넘게 네, 들어가죠. 몇만 명 아, 들어가는데 저- 아니에요? 네, 네, 세상에 그런 뭐 이걸 곳에서 채워보겠다. 오. 한 2만 명, 3만 명 될 거예요. 이야. 왜냐면 저기 연구전 하는 데거든요. 그 아니 해봤으니까. 우리 예. 전당대회 하던 데잖아. 맞아. 큰 전당들이. 맞아. 맞아. 대의원들 그거죠. 2만 명, 네. 300명 모여가지고 네. 하던 데야. 그렇죠. 네. 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케이 토크 콘서트는 하고 만약에 제명이 되면 네. 네. 뭐 제명이 안 될 수도 있고 보류가 될 수도 있고 네. 제명이 되면 출마? 아니요 그런 걸 지금까지 미리 밝힐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저희는 옵션이 되게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원내 세력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원내에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네. 지지층이 확고하죠. 흔히 말해서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팬덤, 지지층과 더불어서 그 지지층에서 움직일 수 있는 힘 이때 힘이 단순하게 저는 뭐 동원력이 될 수도 있고 행동력도 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뭐 정치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단 2명만 정치 후원금을 다 채웠어요. 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네. 한 분이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 심지어 예. 그 후원금을 가장 빨리 채운 건 한동훈 전 대표였죠. 지난번 제가 토크 콘서트도 유료 토크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저희가 콘서트를 하려면 유료로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부행위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토크 콘서트 역시도 유료 토크 콘서트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티켓 링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옵션이 많다. 선택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지금 먼저 움직일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서 징계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니까 징계를 보고 움직여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사실 최고위원회 중에서도 한동훈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 보류하자고 했었던 최고위원이 2명이나 있었었는데 지난 주말 동안 한동훈 대표 토크 콘서트가 아니죠 집회하고 예. 하면서 그 2명의 위원들의 의견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만남을 뭔가 원한다던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바깥에서 새과시하고 거기다가 대고 새과시하는 그 집회를 두고 막 댓글 달면서 이게 진짜 보수 결집이라든지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최고위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심리를 할까요? 그걸 좀 바꾸게 한 계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근데 집회를 저희가 뭐 개입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분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몇 시에 모이자부터 시작해서 그럼 단체로 어떻게 가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안에서 뭐 안전 장비라든지 어떤 방안 대책 그런 거 다 스스로 다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어떻게 가냐는 게 일절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원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구호라든지 메시지 자체는 거칠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현 지도부가 그 메시지를 보고 불쾌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확인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확인할 수도 없지만 뭐 언론 기사를 봤었을 때는 뭐 불쾌했다라는 메시지를 하시던데 글쎄요. 당내에서 그 정도 메시지를 참지 못한다고 하면 정치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네. 이게 진짜 보수 결집이다. 그리고 사이비 보수를 쫓아내고 진짜 보수를 만들자.
우리도 해봐서 알아. 아. 천하용인이라는 집단에서 해봐서 아는데 그게 과연 좋은 전략인가 싶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면서 나만 정답이다라고 유지하는 게 그게 이제 보편적인 국민들한테 소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단식을 평가할 때도 사실 뭐 저 단식에 대해서 뭔가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러면 그 단식에 갔었던 합리적인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하는 분들까지 같이 뭔가 싸잡아서 비판하게 되는 꼴이니까 그래서 최고위원 둘이 뭔가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조심스럽게 좀 조언을 해봅니다. 지금 뭐 JAYCHI 100님은 무소속으로 대구 수영구에서 살아 돌아오면 인정을 해주겠다 하셨고요. 웬 수영구? 수성구 겁니다. 수성구. 수성구. 대구, 네. 수성구 대구 갑. 부산이 수영구고 부산은 대구- 수영구, 대구는 수성구. 예, 갑. 여기는 네. 지금 수영구라고 하셨는데 수성구겠네요. 네, 수성구입니다. 제가 고향이 대구기 때문에 네, 잘 대구 알죠. 수성구가 보수잖아요. 대구 수성구는 자체가 보수지. 보수인데 약간 좀 다릅니다. 대구 수성 같은 민주 경우는 지지세도 있잖아. 민주당이 옛날 김부겸 전 의원님이 당선되신 적도 있고, 수성구에서 이겼나요? 네, 그때? 김부겸 의원이 이긴 적이 있고, 당선됐으니까. 더 나가서 구의원 선거에서는 수성구가 원내 일당이 민주당인 적도 있습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대구에서 모두가 보수긴 하지만 네. 수성구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세가 35% 정도는 나오는 지역구입니다. 그러면은 네. 그 지역에서 한동훈 대표가 나간다면 그래도 좀 선택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지는가요? 그러니까 선거 공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네. 수성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네. 단순하게 지금 그렇게 한 군데만 국한돼서 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택지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선택지가 다양하다 하시니까 질문이 자꾸 올라오는데 네.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 노래도 하냐? 기타 치고 노래도 하냐 아니요. 질문이 지난번에도 올라오는데? 노래는 안 했었습니다. 안 하셨는데. 기타는 근데 치지 이번엔 않고. 잠실 네. 실내 경기장에서 하는 거면은 네네. 거기 사운드가 굉장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운드 네. 되게 좋겠죠. 네, 그렇죠. 지난번에도 대표님은 노래를 안 하셨고 다른 이제 팀에서 와서 콘서트를 하긴 게스트가 네, 네. 한동훈 어. 대표. 근데 저 이기인총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거? 아까 이제 본인들이 다 먼저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거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쉽지 후회하시진 않잖아요. 후회하진 않죠. 네, 전 그 말에 다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취해보고 있는 중이다. 네, 여러 가지 예. 방안이 있는데, 하고 그러니까 있는 먼저 중이다. 앞에 선도자로 하셨던 분한테 네. 제가 그러면 질문 드려봐요. 선구자 좀 비판 좀 하지 마. 친한계는 진짜 답답해 죽겠어 진짜. 제가 이거 하나 이럴 해명할 게 때는 하나 해명할 게 있어가지고 네, 하시죠. KKMMMJJJ17님이 이동학 장예찬 옆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라는 이 댓글은 안 맞습니다. 왜요? 왜냐면 저는 예찬이 옆에서는 장동혁 대표 편을 들어줍니다. 네. 한동훈 공격합니다. 예. 지금 한동훈계 나왔으니까 한동훈계에서 장동혁 공격하는 겁니다. 예. 저는요 그게 어느 자랑- 편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네. 자랑이니? 네, 상관없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망하는 빨리 보수는 빨리 망하는 게 좋아. 그게 빨리 해명이야. 망해. 예. 아니 이동학 최고는 야, 민주당인데 막 앞으로 올라오는데 어우 얘 어떻게 하려 그래? 뭐 제가 누구 편드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잘못된 보수는 빨리 망하고 여기 이기인 총장님 같은 분이 좀 주류가 돼가지고 보수를 좀 건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그러면 생각이에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랬잖아요. 이것이 진짜 보수입니다 하고 메시지를 올렸잖아요. 막 10만 명 운집한 현장을 보고 SNS에 진짜 보수는 한동훈, 이준석, 장동혁 중에 누구? 장동혁은 아니다라는 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장동혁은 아니다. 그런데 장해찬이 있으면 편들어준다. 장유찬은 편들어줘야지. 아이고. 왜 이게 봐봐 이게 지금 표현의 자유가 아니 맞아. 근데 이게 보수가 하는 짓이 저희가 맞아. 지금 이동학 최고한테 질문해야 될 거는 그게 아니야. 그 질문이 아니라 네. 이재명 정청래 둘 중에 누가 맞아 이런 걸 질문해야 돼. 김호준까지 넣어서. 우리는 모두가 친명입니다. 저기 그리고 JXX723님이 $5 후원 주시면서 이동학은 국민의힘 여기저기 다 비판했구나. 하수다. 고수는 전현 대표에게 합리적인 칭찬받는 이동학 국민의힘에서 출마하겠구나. 예, 저는 그리고 나름대로 그래도 그리고- 민주당에서 험지지만 네. 네, 험지 지역 가서 거기서 캐고 있으니까 잘 옹진에서 해보겠습니다. 옹해하세요. 강화도, 진짜. 옹진, 영종도. 이제 당선되세요.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동훈 얘기하니까 구독자가 빠진다는 제작진의 의견이 있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넘어가요.